10회 모의고사 실기 시작하겠습니다. 75번 구강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강간호를 실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같은 내용들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 구강간호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전달 집게로 이거를 솜으로 집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닦아주는 방법을 하죠. 그러면 이 전달 집게라고 하는 그 폴셋이 아무래도 조금 날카롭고 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에 직접 닿거나 부딪히면 그 치아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닿진 않도록 잘 살살살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강간호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1번 같고요. 2번에 그 지금 용액이 너무 강해요. 알코올로 하면 또 점막이란 거지 이런 것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용액이 하나 있어요. 구강간호할 때 좋은 용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과산화수소 좋죠. 이 과산화수소를 그런데 이거를 원액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물 한 4 정도 그리고 과산화수소 1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석된 과산화수소 가지고 이 구강간호를 진행해 주면은 좀 마르거나 백대 낀 그런 조직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간호해 줄 수 있는 좋은 용액이 될 수 있어요. 알코올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양치질을 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간호를 해줄 건데 양치질을 닦을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어금니 안쪽이 먼저가 아니라 반대로 적혀 있어요. 바깥쪽을 나중에 닦는 게 아니라 먼저 바깥쪽부터. 치아에 우리 바깥쪽을 이렇게 먼저 닦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은 그 뒤에 닦는 거예요. 이거 바깥쪽, 치아의 바깥쪽을 닦고 그다음에 바깥쪽이 아니라 어금니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 닦고 어금니 안쪽 닦는 순서로 지금은 반대로 적혀져 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 구강간호를 해줄 때는 일자로 이렇게 앙아이처럼 누워 계시면 구강간호를 해주거나 이렇게 침이나 타액들이 잘못하다가 컥컥 걸려서 흡인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흡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막 분비물들이라든지 이런 액들이 많아질 때 타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좀 배액되도록 해서 흡인을 막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앙아위가 아니라 측위를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더 분비물이 많을 수 있는 게 무의식 환자니까 측위를 취해서 구강간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 자, 입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마르게 건조하게 두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 자체에다가 뭐 우리가 바셀린 같은 거 있죠. 바셀린 크림이라든지 글리세린 같은 미끌미끌한 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네랄 오일 같은 거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마른 거즈가 아니라 차라리 거즈에다가 물을 적시는 거예요. 물을 적셔서 입술에 대어주는 방법으로 입술을 조금 촉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조하게 두면 입이 갈라지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촉촉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또 구강간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1번부터 5번 중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이네요. 76번 드디어 체위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림 문제로 실기에서는 이 체위를 고르는 게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해당하는 문제에서 나타내는 체위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첫째 체위. 자, 우선 문제가 심출혈이 있을 때 쇼크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이거는 쇼크를 예방하는 체위라고 해서 일명 쇼크 체위라고도 합니다. 쇼크를 예방하는 체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면은 이 하대 정맥에 있는 것들이 지금 피를 많이 소실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대 정맥에 있는 피가 빨리 이렇게 심장으로 복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혈액 소실이 없을 수 있게끔 다리를 올려주는 이 간호, 이 체위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 체위는 지금은 쇼크를 예방한다 해서 쇼크 체위라고도 하고 우리가 원래 트렌델렌 T 포지션이라고 하죠. 트렌델렌 부르크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세 이름을 트렌델렌 부르크. 근데 원래 트렌델렌 부르크가
트렌델렌 브루크 자세라고도 해요. 브루크 자세. 트렌델렌 브루크라는 자세가 사실은 원래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기구 중에 거꾸리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가 아래로 가고 이렇게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 기계 이렇게 체위가 되는 게 트렌델렌 브루크입니다. 트렌델렌 브루크는 원래 이런 체위긴 한데 조금 변형된 트렌델렌 브루크라고 해요. 변형된 트렌델렌 브루크라고 해서 완전 이렇게 거꾸리가 아니라 분비물 배에게 주는 거꾸리가 아니라 누워가지고 다리 올려주는 거. 이게 바로 변형된 트렌델렌 브루크라고 하고요. 골반을 올린다 해서 골반 고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변형된 트렌델렌 브루크 자세, 골반 고위, 쇼크 예방에서 쇼크 체위. 그러니까 쇼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추루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자세가 하지 상승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림으로 해서 나머지 자세들도 한번 볼게요.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이 자세는 약간 옆으로 눕는 거죠. 옆으로 눕는 건데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옆으로 누우면서 이게 약간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옆으로 누는 게 측이잖아요. 그 측이랑 우리 엎드리는 게 보가위죠. 그 측이랑 보가위의 중간이라고 해서 약간 옆으로 눕지만 조금 더 옆으로 누운 마치 이 자세는 약간 우리 집에서도 좀 휴대폰 볼 때 좀 심심해가지고 휴대폰 볼 때 이런 자세를 취하죠. 그래서 이거는 심심하다 할까요? 심즈 자세라고 합니다. 심즈 자세도 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심즈 자세라는 건 특히 관장할 때 자세예요. 관장이라든지 항문이 이렇게 하면 벌어지거든요. 항문 검사하는 거.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항문이 좀 열리게 해서 관장할 때 하는 체위로 많이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번은 심즈 자세, 측이와 보기의 중간, 관장할 때 자세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누웠는데 약간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있죠. 누워서 다리 구부려 있는 거. 보통 침대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배횡와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횡와위에다가 방금처럼 이렇게 발거리에 발을 올리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진료실, 우리 병원의 진료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검진하거나 치료를 할 때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는 약간 요로결석 같은 거 있죠. 돌을 부수는 자세라고 해서 절석이, 또 돌을 갈아 분쇄해버린다 해서 쇠석이라고 했습니다. 요로결석 부술 때 비뇨기과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또 골반 내진 자세라고도 하죠. 골반 내진 자세.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다리, 발거리에 올려놓은 자세. 이거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우리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있죠. 우리 자궁경부암 검사라든지 산부인과 진찰대에서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실에서 누워가지고 회음부간호한다 이러면은 배횡와위, 그러면 그 배횡와위 자세에서 진료실에서 발거리에 올려놓으면 골반 내진 자세, 절석이, 쇠석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진료실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무릎이랑 가슴이 잠깐 여기 바닥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릎과 가슴이 바닥에 붙는다고 해서 무릎, 가슴, 자세. 엉덩이를 쭉 빼고 있죠. 무릎과 가슴이 이렇게 바닥에 닿고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쭉 빼는 자세. 이거는 보통 여성한테 좋은 자세라고 하잖아요. 여성한테 좋은 자세라고 할 만큼 만약에 우리 분만 후, 출산 후에는 산후, 우리 자궁 후굴에 좋아요. 자궁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후굴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앞으로 전방으로 당겨지죠. 그래서 자궁 후굴을 예방하는 자세. 자궁이 후굴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자세가 되고 월경통에도 좋아요. 일명 생리통, 월경통에도 좋고 만약에 태아 안에서는 자궁 내에서는 자궁 내 태아 위치 조정할 때도 좋아요. 위치가 우리가 머리가 아래로 가는 두 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조정할 때도 좋다. 아니면은 또 직접적으로 요거 직장이라든지 뭐 대장 같은 거 검사할 때도 나쁘진 않죠. 우선은 여성한테 좋은 자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후 운동할 때 이 무릎 가슴 자세를 많이 취해줍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번 같은 자세도 약간 여기 각도는 한 45도 같아요. 일명 이거를 반좌위 이렇게 상체를 좀 이렇게 45도로 올려주는 느낌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파울러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파울러 자세라고도 합니다. 반자위 파울러 자세. 그러면 우리 반자위 파울러 자세는 시험에 잘 나오는 자세로서 그 상체를 올려주면 횡격막이 내려가서 흉곽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호흡에 좋은 자세다. 숨 쉬는데 좋아요. 호흡에 좋은 자세. 그래가지고 우리 폐렴 환자들이라든지 신부전 환자라든지 호흡이 힘든 환자들한테 이렇게 상체 올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분비물 배출에도 좋아요. 분비물 배출에 좋은 자세. 그리고 또 분비물 중에 우리 오로라고 하는 산후에 나오는 질 분비물 있죠. 산후질 분비물 배출에도 좋은 자세다. 호흡에 좋은 자세, 산후질 분비물 배출에 좋은 자세, 분비물 배출에도 좋은 자세.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뇌 척수액이 또 아래로 내려가기가 좋아서 뇌압 낮추는 자세에도 좋아요. 뇌압 낮추는 자세라고도 해서 상체를 좀 올려주면 뇌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자위, 우리 이체위도 이 네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출혈이 심할 때 다리를 올려줘서 쇼크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자, 유치도간을 지금 삽입되고 있는 환자분이시네요. 유치도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간이라는 도뇨간이랑 우리 소변줄이라고 하죠, 일명. 그 다음에 이렇게 소변 배액 주머니, 이 주머니까지 같이 달려있는 거. 이 도간이랑 주머니랑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도간은 일명 우리가 정체도뇨라고도 하죠. 정체도뇨, 유치도뇨라고 할 만큼 뭐 잠깐 이렇게 나와서 소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대신에 이렇게 유치도간을 하고 있으면 조금 걱정되는 게 요로감염 위험이 확실히 높아요. 이게 인공적인 돈요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뭐 역류하거나 이래가지고 좀 요로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삽입법입니다. 그래서 유치도간을 사실은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삽입되어 있는데 자꾸 어디가 불편하다 그래요? 아랫배가 불편하고 심지어 통증까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뭔가 방광에서 소변이 방광까지 이어져 있죠. 이 방광까지 이어져 있는데 방광에서 소변이 잘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팽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변이 뭔가 방광에서 빵빵해져 있다는 거는 제대로 여기 배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가 왠지 도관이 꼬여 있거나 아니면 막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자꾸 소변이 이쪽 주머니로 가지 않으니까 여기 방광이 빵빵해지고 불편감이 있고 심지어 통증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방광이 팽만, 배도 아플 수 있죠. 복부가 팽만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꺾이거나 꼬이지 않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연결관, 그쵸? 도관이 꼬이거나 꺾여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는 아니고요. 환자 움직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를 대신에 우리 방광보다 주머니 아래로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움직일 수는 있어요. 들고 아래로 대신에 만약에 걸어 다니면서 있는 환자분들 보시면 위로 드는 거는 수액이죠. 위로 들면 안 되고요. 방광보다 항상 아래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주머니는 비워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아랫배 불편하는 그 내용이랑은 상관은 없어요.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배에 힘준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따뜻한 물주머니 되어준다 보다는 먼저 꼬여있는지 꺾여있는지 확인해서 방광이라든지 복부가 팽만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뭐 유치도관을 제거해서 다시 넣는다? 그거는 또 잘못됐죠. 우선은 1차적으로 꼬여있는지 꺾여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83번 가볼게요. 83번. 자, 이번에는 회음부 절개 상처 간호. 회음부 절개 상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산후 쪽에 출산 후에 산모 같아요. 그쵸? 산후 후에 우리가 분만 중에 자연분만 할 때, 지식분만 할 때 우리가 이기 간호에서 회음 절개술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 태아가 나오게 되면은 입구가 많이 광범위하게 열상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질이 있으면 이쪽을 이렇게 딱 절개를 합니다. 아래쪽을. 그러면 여기 절개한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상처를 우리가 슈처라고 해서 봉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봉합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붓기도 부종도 있고요. 통증도 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빨리 아물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부어 있거든요. 분만 직후에. 그래서 분만 직후에 해주어야 되는 거는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을 어느 정도 하냐면 한 24시간 동안만. 분만 직후에 24시간 동안만 냉찜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부종을 딱 깔아앉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분만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있죠. 그때부터는 따뜻하게 이제 온찜질을 해야 우선은 혈관도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다는 거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를 제공받죠. 그러니까 그 절개 상처 부위에 요 산소가 많이 돌기 때문에 항상 조직에는 산소가 많이 돌아줘야 상처 회복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으로 이제 온찜질을 할 건데 온찜질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산모들한테 좌욕해줘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랑 그리고 뭐 우리 회음부의 연료법이라고 해서 열램프 같은 거 있죠. 램프를 쬐어준다든지 건열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좌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좌욕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좌욕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좌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허약해지는지, 피곤한지, 현기증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정답이죠. 따뜻하긴 한데 많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막 혈압 떨어져, 좀 허약해져,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좌욕은 횟수가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작고요. 또 막 10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에서 4회. 내용이 틀렸죠? 그리고 좌욕하다 보면은 식어요. 근데 식었다고 저온 물을 보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선은 식으면 더운 물을 보충합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준비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원래 준비를 할 때 그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더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대야째 끓여요. 그냥 물을 담아요. 찬물을 담아서 대야째 끓이고 그 다음에 식힌다. 대야째 끓이고 식힌 다음에 중간중간에 식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더운 물을 보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대야에 더운 물을 붓는다 이런 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좌욕을 1시간 이상 하면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 어지럽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5에서 1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외우셔야 돼요. 이게 더운 물이잖아요. 한 40에서 43도. 그래서 좌욕에 대한 거는 좀 구체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온도는 40에서 43도. 한 번 할 때 5에서 10분 정도. 하루에 3에서 4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언제쯤에 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면 용변 후 그리고 하루에 3-4번 하되 용변 후, 수유 후 이때를 많이 적합하게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역을 실시할 때 쪼그렸다가는 혹여나 이게 좀 어지럽거나 피가 아래로 몰려서 혈액순환이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 푹 담가서 그냥 걸터 앉으시면 됩니다. 쪼그려 앉지 말고 엉덩이를 푹 담그도록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